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좀 볼 일이 있어서. 인하점은 다른 건 몰라도 특수인하물, 그 다음에 제1석유류 정도까지는 좀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도 매번 할 때마다 확인을 못하지만 국가위험물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국가위험물 정보 시스템. 여기를 검색하시면 매회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책 거 그냥 그대로 암기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제 책에 피리딘 20도다. 그럼 그냥 20도로만 쓰셔도 안 틀리다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숫자를 넣어놨어요.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뭐 18도다 그래가지고 18도로 강요하지는 않아. 굳이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시험에서 18도다 20도다 나오면 다 맞게 해준다고요. 저거는 측정값이라서 그래. 이거는 측정값이라서. 자, 이날짜만 암기하세요. 뭐 어떤 걸 기준으로 암기하냐, 여기서 나오는 거 영도를 기준으로 암기하라는 거는 어디 때문에? 시설 기준 때문에. 특수인하면 5087 특 A 아산 산 기억나시죠? 특 A 아산 기억 안 나시면 암기하세요. 그냥 5087 영하 45도, 영하 30도, 영하 38도, 영하 37도. 그러니까 또 이제 의문이 갔죠. 그러면 요거 37도나 요거 38도나 영하 1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인하점이 어떤 것이 더 낮게 쓰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1도 2도 가지고 큰 문제를 안 삼는다고 하는데, 얘가 인하점이 더 낮다는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시라고. 아세트알데히드죠. 아세트알데히드가. 아주 아세트알데히드가 인하점이 더 낮다. 그 다음에 산화프로필렌이 영하 37도다. 그 다음에 영하 45도는 디에틸 에테르, 줄여서 에테르라고 한다. 30도짜리는 이황화탄소다. 그래서 요거 네 가지는 암기를 정확하게 하세요. 인하점에 대한 순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거는 이소프렌이 영하 54도다. 가솔린의 인하점을 물어보는 건 잘 안 나와요. 왜? 이거는 혼합물이기 때문에 측정할 때마다 온도가 조금씩 다르죠. 그 다음에 아세톤, 콜로디온 영하 18도짜리가 또 뭐 하나가 되냐면 HCN, 시아나수소가 영하 18도씨, 벤젠 영하 11도. 이거 두 개 정도까지는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직접 물어보는 게 이거 톨루엔 4도, 메탄올 11도, 에탄올 13도, 프로파놀 15도, 이소프로파놀, 프로필알코 똑같은 거예요. 이소프로파놀은 12도. 그 다음에 발화점 암기하실 거는 요거는 뭐 다 암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황린 34도씨. 그 다음에 삼황아린이 뭐 100도라고 하지만 90도로 그냥 암기를 하세요. 100도 90도 관계 없습니다. 이황화탄소 90도. 100도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많으니까 그냥 100도로 하시되 90도로 해도 틀리지 않다고요. 90에서 100도.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 90도는 암기. 휘발유가 300인데요. 등유 경유가 이거보다 더 작다. 개념적으로만 보시고, 유황이 360도다. 유황이 오히려 발화점이 되게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가다 이제 시험에서 지문으로 물어보는 건 요 디에틸 에테르 180도 가끔가다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B점은 암기. B점 요거는 그대로 암기하세요. 특히나 여기 이황화탄소는 왜 암기하라 그러냐면, 이황화탄소가 특수인화물이 된 조건이에요. 특수인화물 조건 딱 치면 나와야 돼. 특말이 400.
특수인화물은 특말이 400. 특말이 400. 뭐라고요? 특수인화물은 마이너스 20도, 40도, 100도. 마이너스 20도는 뭐냐? 인화점이겠죠. 40도는 B점이죠. 100도는 발화점이죠. 그래서 1번 조건, 2번 조건이에요. 특수인화물이 되려면 1번 조건을 만족하거나 2번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특수인화물 중에서 인화점은 영하 45, 영하 30, 영하 38도, 영하 37도야. 인화점은 다 만족해. 특 A 야산이. 그런데 B점이 40도씨 이하예요. 이게 뭐예요? 이고란 말이에요. 이고. 다시 천천히 할게요. 지금 암기가 제대로 안 되셔가지고 얘기를 하면 잘 못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인화점을 구분을 하실 때 특수 인화물과 석유류로 구별한다고요. 이건 이제 실기예요. 실기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본인이 쓰실 수 있어야 돼. 쓰라고 나오니까. 필기 때는 찍어야 되지만. 특수인화물은 특말이 400으로 암기를 하시고 400. 노가리가 400원이라는 얘기야. 몇 마리에 특마리에 400이라고요. 400원. 석유류는 2170에 200에 여기는 또 200에 2호를 이렇게 쓰시라고요. 일부러 이렇게 암기를 해요. 숫자 2를 하지 않고 200이다. 그럼 특수인화물이 될 거야. 첫 번째 조건은 1번, 2번 조건 중에 특수인화물은 인화점이 영하 20도씨 이하 2고예요. 2고. 똑같은 말로 이거는 영하 20도씨 이렇게 써도 돼요. 앞에 20도씨라고 하니까 뭐가 정확하게 섭씨 영하 20도 이하 이렇게 썼어야 돼요. 편하신 대로 쓰세요. 이거나 영하 20도씨 이하 이거나 같은 얘기라고요. 섭씨라는 말을 여기 C로 지금 함축시켜 놓은 거고 이 영하라는 말을 쓰기 쉬우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쓴 거라고요. 그건 관용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니 시험장 가서 굳이 섭씨 20도씨 이하이고라고 해서 법정 용어를 안 쓰셔도 맞게 해준다고요. 그거는 이고 뭐라고요? B점이라고요. B점. B점이 40도씨 이하 이거나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예요. 그 다음에 석유류는 이하나 70에 이제 200짜리를 한 번 더 쓸게요. 이하나 70에 200을 숫자 200을 쓰시고 암기하실 때는 이렇게 숫자 한글로 200을 쓰시라고. 그래야 이게 20만 쓰시면 이게 20이 이제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200, 250 뭐예요? 도시라고. 여기 도시 다 생략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동그라미 16에서 동그라미를 쳐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 2, 3, 4로 암기를 하시고 밑에다 쫙 그어서 동, 식, 물, 유로 암기를 하시라고. 1석유류는 인하점이 21도씨 비어있는 거잖아요. 지금 동그라미 펴셨으니까 미만. 2석유류는 비어있는 거 다음보다 커야 되니까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 3석유류는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 4석유류는 200도씨 이상 205도씨 미만. 동식물유류는 250도씨 미만으로 암기를 하시라고. 그 다음에 요거 암기하시면 뭘 암기하셔야 되냐면 지정 품목을 암기하셔야 돼. 지정 품목에 뭐가 있냐면 지정 품명이 또 있어요. 지정 품명. 지정 품명이란 그 해당 위험물의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뜬 거예요. 뭐 특 1, R, 2, 3, 4,
동. 특수인화물은 특, 에, 이, 아, 산. 일석이류는 제1석이류는 아, 가, 벤, 톨, 피, 메초, 의식, 콜. 알코올류는 없고요. 이석이류는 이, 등, 경, 의, 초, 태, 스, 장, 송, 에, 크, 클, 히. 삼석이류는 삼, 중, 클, 아, 니, 에, 글, 담, 매. 삼, 중, 클. 사석이류는 기어유. 그랬더니 싫은데요. 군대 가서 이제 요즘 애들이죠. 기어라 그러면 기는데 요즘에 싫대요. 그 다음에 동식물 유래는 특별하게 없다. 자, 그럼 얘는 N은 에테르, 같은 말로는 디에틸 에테르, E는 이황화 탄소, R는 아세톤, 가는 휘발유라고 합니다. 가솔린 휘발유. 등유 이등경의, 이등경이죠. 경. 등유 경유. 삼석이류는 중유 클레오 소투유. 사석이류는 기어유 실린더유. 얘들 같이 겹치는 거예요. 어떻게 겹쳐? 얘랑 합치라고요. 특수인화물의 정의 뭐라고요?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얼마요? 섭씨 영하 20도씨 이하이고 B점은 40도씨 이하이거나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인 것. 일석이류는 인화점이 여기부터 나와야죠. 일석이류는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1도씨 미만. 이석이류는 등유, 경유. 그 밖에 인화점이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인 것. 삼석이류는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인화점이 21도씨 이상 70도 이상 200도씨 미만인 것. 사석이류는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인화점이 200도씨 이상 250도씨 미만인 것. 동식물 유류는 정의 동물의 지육, 살코기라는 얘기죠. 동물의 지육. 식물은 뭐 먹어요? 식물은 열매를 먹고 과일, 그 씨를 먹잖아. 그래서 식물은 과육 또는 뭐 종자라고 하죠. 종자로서 인화점이 일기압에서 섭씨 250도씨 미만인 것. 그렇게 암기하시면 요게 두 개가 믹스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된 거, 이건 뭐다고요? 이거는 지점품명이라고. 지점품명. 지점품목이라고 그러나요? 품목이라고 그러는데, 품목. 지정품목. 지정품목이요, 품목. 품명이 아니고 품목. 품목이 맞겠다. 품목. 왜 제가 자꾸 말씀드리냐면 요게 B점을 또 알아야 돼. B점은 어떻게 했어요? 필기시험 때 B점 암기하는 방법. 특수인화물 B점 암기하는 방법. B점 보냉장치가 있냐 없냐 기억 안 나세요? 안 나시면 지금 정리하세요. 보, 유, 비, 무, 사에, 암, 사, 동, 외, 삼, 촌에, 아, 우, 아오. 자, 냉, 장, 치가 유 있으면 있을 자예요. 보냉장치가 있으면 B는 B점 이하. 다 이하예요. 무, 보냉장치가 없으면 40도씨 이하. 압력 탱크. 압력 탱크는 40도씨 이하. 외삼촌, 압력 탱크, 압력 탱크 외는 30도씨 이하.
아세트알데히드는 아세트알데히드는 얼마? 55도씨 이하를 암기하셔야 된다고. 이거 뭐예요? 저장 온도야. B점을 모르면 보냉 장치가 있다. 그럼 B점을 모르면 이 시험 문제는 풀 수가 없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B점을 암기하셔야 돼. B점은 40도씨 이하이지만 이황화탄소의 B점은 몇 도라고요? 46도씨라고. 그리고 에테르가 34도씨. 에테르 34도씨, 산화프로필렌이 34도씨, 아세트알데히드가 21도씨.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일단 다른 건 몰라도 디에틸 에테르 34도씨는 암기해야 돼요. 이건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디에틸 에테르 34도씨는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 거. 뭐 요거는 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해서 암기하시라고 써놨는데 요건 뭐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되지요. 예, 말머리 딴 거니까 이거 제일 안 하셔도 되고. 네. 네. 144 있고요. 150 있고요. 1.2에서 44%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제가 확인한 거고요. 산화프로필렌이 2.1이 있고 2.5가 있어요. 네, 25385로 암기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이씨 왜 안 따라와.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기 전에 답답하다,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국가위험물 정보 시스템이라고 인터넷 핸드폰으로 치세요. 그럼 그 사이트가 연결돼. 거기다가 위험물 명칭을 쓰시면 바로 답이 나와요.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링크를 해드릴게. 지금 핸드폰 보지 마시고 제가 링크를 해드릴게요. 우리 밴드에다가. 그리고 하시다가 다른 책하고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검색하셔서 다른 책하고 제 책하고 맞다 틀리다를 논하지 마시고 이걸로 바뀌었구나. 왜? 뒤쪽에 나와요. 인하점 측정 방법이 세 가지로 나눠져. 태그 밀폐식, 신속평 형식, 그 다음에 뭐더라? 클리브랜드 온도에 따라서 바뀌어지는데 거기에 보시면 실험실에 온도 조건이 있어요. 실험실이 온도 조건도 암기를 하셔야 돼. 그 조건에 맞춰서 실험을 해서 나온 값을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정해 주는 거를 이거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제일 저명한 데가 서울대학교 교수가 자기네 학교 실험실에서 그 조건 만족해 놓고 딱 측정했더니 얘가 1에서 50%래. 근데 측정했더니 1에서 49%가 나왔다고요. 그러면은 50%가 맞아요? 49%가 맞아요? 그랬더니 카이스트에서, 포항에 있는 카이스트에서 측정했더니 1에서 49.5%가 나왔어. 얘네들은 지금 점까지 계산하잖아요. 7.1, 6, 7.6. 카이스트에서는 49.5가 나왔다고. 그럼 뭘 맞다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국가위험물 정보 시스템에서 기존 측정한 값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시정제를 해서 넣으면은 이 값을 인정해준다. 그래서 인정해주는 거라고요. 근데 다음에 또 누가 더 좋은 장비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온도값하고 연소 범위가 틀려. 그럼 그걸 인정을 해줘야죠. 합당하게 측정을 했으면. 그래서 정해진 값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똑같은 여러분들 똑같은 술인데 참이슬하고 잎새주하고 뭐 있어? 참이슬하고 또 많이 먹는 거? 처음처럼 하고 알코올 농도가 똑같아요? 틀리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똑같은 LPG 주유소, LPG 충전소에서 가스를 넣는데 서울에서의 가스 농도하고요, 강원도 원주에서 가스 농도하고 제주도에서 가스 농도 틀려요? 알고 계세요? 그 지역의 인하점 온도에 따라서 가스 비율 가지고 뭐래요? 인하점을 측정한단 말이에요. 강원도는 추우니까 영하 20도, 25도까지도 내려가니까 거기는 가스 농도를 더 높게 준단 말이야. 근데 제주도는 이 영하 20도, 30도까지는 특별한 일 없으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그런데 가스 농도를 더 높게 주면 위험해지니까 거기는 영상 온도에 맞춰가지고 넣어준다고. 다 틀려요, 제품마다. 그래서 이거는 측정값이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찾아보시려면 찾아보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요거죠. 디에틸 에테르, 이황화탄소, 아세탈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아세톤, 그 다음에 벤젠, 톨루엔 다 나와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요거 나오고. 아세틸렌, 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메프분은 뭐 반드시 나오고. 반드시라는 게 아니라 뭐 필기시험 기준으로 하여튼 반드시 나오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위험도란 요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시험장 가서 기억이 안 나시면 위험도 만약에 쓰라 그러면 이건 안 써도 이건 쓰셔야 돼요. 그리고 상한값, 연소 상한값 얼마? 연소 상한값 75, 연소 하한값 4 해서 요거 앞쪽에다 요거 써주시고 요거 쓰시고 계산을 한 번에 가시고. 요즘 추세는 계산기에 있는 솔브 기능을 이용하는 게 추세더라고요. 근데 솔브 기능은 제가 장단점이 있어서 권장하지는 않아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66번. 수용성, 비수용성을 구별하고 지정수량을 쓰시오. 그래서 수용성, 비수용성 나눠드린 거 갖고 계시나? 없으시면 한 번 더 드려요. 수용성과 비수용성 특수이남으로부터 갈게요. 이거 지금 할까요? 계산 문제 끝내고 할까요? 어차피 오늘 해야 되는데. 지금 해요? 지금 나왔을 때 해드릴게요. 특수이남을, 그 다음에 알코올율, 알코올, 국가 화자재 기준에서는 이렇게 위험을 안전관리 법에서는 알코올율이에요. 그 다음에 특1, 일석이류가 빠졌네. 특1, 알 2, 3, 4 동식물 유류 앞에 제자 반드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석유류. 말머리를 가능하면 말머리 가지고 하는 이유가 특수이나무는 특, 에, 이, 아, 산, 에테르, 이황화탄소, 아세트, 알데히드, 산화, 프로필렌 다 암기하셔야 돼요. 5, 0, 8, 7에 4개 제일 앞에 오니까 마이너스 4, 나머지는 마이너스 3. 에테르는 1948년 이황장군 한 명과 탄소 50명을 데리고 아세탈데히드죠. 4157만이죠. 4157만 25385. 얘 두 개는 수용성이다. 그래서 수증기 또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한다. 이 두 개는 구리, 은, 순, 마그네슘의 합금과는 폭발한다. 폭발적 반응을 하므로 저장하면 안 된다. 에테르는 가운데 이렇게 산소가 나오죠. 요거는 에테르고 요건 마취성이 있다. 그래서 요 산소가 시간이 지나면 뭐 생긴다고요? 과산화물이 생성된다. 과산화물이 생성되는 걸 알려면 KI 10% 요오드와 칼륨 또는 옥화 칼륨 용액을 넣었을 때 1%가 아니죠. 10%.
1분 이내에 황색으로 바뀌면 뭐가 과산화물이 생성된 거므로 황산 제1철 또는 환원철을 넣어서 없앤다. 그래서 특수인화물에는 아세탈데히드 산화필로필에는 수용성이지만 워낙 위험도가 높으니 지정수량 곱하기 2를 안 한다. 얘는 그냥 그대로 간다. 그 다음에 알코올류는 모두 다 수용성이다. 알코올류는 탄소개수가 하나에서 탄소개수가 몇 개까지? 3개까지이면서 뭘 포함한다? 변성 알코올을 포함한다. 얘는 전부 다 수용성이다. 1, 2석유류는 지정수량을 먼저 써드려야겠네. 그래야지 안 헷갈리시겠네. 지정수량은 5, 2, 4, 126에 1만 5니까 50, 50보다 크니까 20은 아닐 거예요. 200, 200보다 크니까 400, 400보다 크니까 1000, 1000보다 크니까 2000, 2000보다 크니까 6000, 6000보다 크니까 1만 지정수량이에요. 거기다가 수용성은 1, 석유류, 2 석유류, 3 석유류까지만 곱하기 2를 하더라. 그러면 400 곱하기 1을 하니까 2 석유류는 2000 곱하기 2를 하니까 3 석유류는 4000. 그럼 뭐가 수용성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수용성인 걸 알아보는 거는 자, 1석유류는 아가벤톨피 메초이시콜, 아세톤, 가솔린, 벤젠, 톨루엔, 아가벤톨피 피리딘, 메틸, 에틸, 케톤, 아가벤톨피 메초산, 의산, 에스테리유, 아가벤톨피 메초의 시아나수소, 콜로디온이다. 그러면 1석유류는 인하점이 2하나 70에 200에 2호였다. 그래서 1석유류가 여기 있죠. 영상 21도씨 이하. 얘는 21도씨 이하예요. 한쪽에다 반드시 써주세요. 21도씨 이하. 상온이란 건 20도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석유류는 상온 이하에서는 불이 붙을 확률이 높으니 보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상온 이하로 보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온 이상이 되면 얘네들은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석유류까지는 인하점을 암기하라는 얘기야. 아세톤은 영하 18도씨, 가솔린은 영하 40에서 영하 23도씨, 벤젠은 영하 11도씨, 톨루엔은 4도씨, 피리딘 20도씨, 메틸에틸케톤 영하 1도씨, 초산, 의산, 에스테리유 몰라도 돼. 시아나수소 영하 18도씨, 콜로디온 영하 18도씨. 왜? 20도씨 이하니까, 위험하니까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특히나 1석유류는 영하를 기준으로 영하인 것이 있고 영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구별을 하셔야 돼. 그래야 시설 기준에서 풀어요. 다시 이제 수용성이냐 비수용성이냐를 가죠. 파란색이 수용성이에요. 아세톤 물에 잘 녹는다. 아세톤 물에 잘 녹는다. 그래서 매니큐어 쓸 때 농도 조절을 쉽게 할 수 있다. 가솔린 물에 안 녹는다. 석유화학 추출물의 벤젠은 전부 다 물에 안 녹아요. 비수용성이야. 톨루엔, 벤젠 다 안 녹아. 피리딘은 구조가 틀려요. 어떻게 틀려요? 벤젠 구조에서 여기에 C가 온 게 아니라 여기 뭐가 왔다? 질소가 온 거예요. 질소. 그렇기 때문에 이 질소에 수소가 올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수용성이다. 메틸에틸케톤 수용성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성질은 수용성이야. 하지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물에 녹는 농도에 대한 기준이 만족을 못하더라. 그거는 별표 1 기준으로 잡을 때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얘는 수용성이지만 지정수량은 400이 아니라 얼마요? 200이에요. 얘는 400. 얘 400. 초산, 의산, 에스테리는 물에 안 녹아. 시아나수소 물에 녹는 수용성 400이라고요. 그리고 콜로디온. 여기서 또 이제 헷갈리세요. 아, 그러니까 수용성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다시 또 별표 1이 아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규정이 뭐 되어 있냐? 20도씨에서 100g의 녹는 위험물의 양이, 녹는 양이라고 할게요. 위험물 빼고. 100g의 녹는 양이 1g 미만이면 비수용성. 1g 이상이면 수용성이에요. 이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매트리스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쓰는 게 아니고 어디에 쓴다고요? 그럼 별표 1에서 위험물의 성질을 정할 때 쓴 거예요. 요거는 어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 제조소 등에 유분리 장치를 넣을 거냐 말 거냐의 기준 잡을 때 써요. 틀려요. 이건 현장에서 유분리 장치를 넣을 거냐 말 거냐를 현장에서 위험물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건 이제 현장에 맞추는 거고, 얘는 메틸에틸 케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별표 1에 있는 위험물의 정의에서 정의됩니다. 수용성 설명해 드렸고, 가능하면 요 스타일대로 암기하라는 게, 그럼 아까 앞에 있던 지정 품목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코올류는 다 녹는다 그랬고, 이석유류는 이, 등, 경, 의, 초, 의산, 초산, 이등경이 초, 테레핀유, 스틸렌, 이등경이 초테, 장내유, 송군유, 장송의 에틸, 셀르, 솔브, 그 다음에 클로로벤젠, 아이씨. 이등경의 초테스 장송의 크가 빠졌네. 크실렌, 히드라진. 그래서 여기서는 녹는 거 색깔이 검정색으로 해야 되는데 또 안 바꿨네. 녹는 거 등유, 경유, 혼합물로서 안 녹아요. 의산은 녹아요. 초산 녹아요. 테레핀유, 석유 추출물, 아니 소나무 추출물, 장내유, 송군유 다 추출물이에요. 스틸렌, 벤젠 유도체, 에틸셀루솔브 수용성, 크실렌 벤젠 유도체, 클로로벤젠 벤젠 유도체, 히드라진 녹아요. 이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지정 품목은 등유, 경유. 그 다음에 삼석유류는 삼중클 아닐린, 니트로벤젠, 삼중클 아니에, 에틸렌 글리콜, 글리세린, 삼중클 아니액을 담금질류, 메타크레졸. 그리고 담금질은 3석유류도 있고 4석유류도 있어요. 수용성은 중유, 혼합물, 클레오소트, 석유화의 추출물, 아닐린 벤젠 유도체, 아미노벤젠, 니트로벤젠 벤젠 유도체, NO2에다가 벤젠 붙은 거, 에틸렌 글리콜과 글리세린이 수용성, 2가 3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용성, 담금질류, 혼합물, 메타크레졸, 벤젠 유도체.
제4석유류는 다 안 녹아. 동식물유류는 다 안 녹아. 그 정도 보시고 요걸 맞춰보세요. 그러면 수용성이냐 비수용성이냐에 따른 지정수량을 넣어라. 특 1, R, 2, 3, 4, 동 5, 2, 4, 126에 1만. 다만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만 곱하기 1을 내서 400, 2000에 400으로 나눠진다.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하십시오. 석유류의 정의를 인하점을 기준으로, 이건 방금 했으니까 그냥 할까요? 예. 인하점을 했으니까 2170에 200에 25만 암기하시면 되죠. 인하점을만 가지고 구별을 했으니까 21도씨 미만, 그 다음에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 200도씨 이상, 250도씨 미만. 동식물유류는 250도씨 미만. 각 류별 품목 두 가지, 지정 품목이라 그래요. 지정 품목. 그래서 1, 2, 3, 4kg이잖아요. 아가벤, 톨피, 메초, 의실콜, 이등, 경의, 초테스, 장송의, 크크리, 삼중, 클, 아니, 액을, 담매, 사석유류는 기어유, 실린더유. 크레오, 소트유로 적으십시오. 답 쓰실 때는. 다음 문제. 자, 디에틸 에테르 지정수량은 한번 다 푸는 건데 한 번 더 할게요. 계산식 화학식 하고 한 번 더 할게요. 위험도 디에틸 에테르 1948, 아세톤 2.8에서 12.4 맞나요? 2.5로 했네. 2.8도 있고 2.5도 있고 그래요. 12.8. 요거 그냥 교재에 있는 거대로 할게요. 2.5에서 12.8. 아세트 알데히드는 4157. 이온화탄소는 150.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고. 다 오차 범위 내에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암기한 거 하나로 암기하세요. 디에틸 에테르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구조식. 에테르가 어떻게 되어 있다? 에틸이 몇 개? 2개. 에틸이 2개가 있는데 가운데 에테르로 와 있더라. 지정수량 디에틸 에테르 특수 이나물 특 1알 234동 524 해서 50리터. 인하점 5087이라 했잖아요. 45도. B점 몇 도? 34도. 보냉장치가 있다. 그러면 보유비무사. 보냉장치가 있으면 B점, 없으면 40도씨. 보냉장치가 있으니 40도씨. 장시간 노출되면 생성되는 물질은 과산화물. 보유공지.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보유공지 문제가 나오긴 해요. 그 공간이 좀 있나요? 72번 문제 밑에? 72번 밑에. 옆에 공간이 좀 있네, 옆에. 옆에 공간이 좀 있으니까. 위험은 안전관리법에서 할 건데, 뭐 어차피 할 건데요, 뭐. 예방규정을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예방규정. 제1 외, 내, 외, 탱, 10, 100, 5, 2, 암, 2, 송, 모, 두. 플러스 지하, 이동. 요거 나중에 하시고 예방규정까지만 보시죠. 예방규정은 제조소, 일반, 1이면 일반 취급소. 지정수량 10배 이하. 왜? 얘는 앞에 옥자가 빠진 걸 옥에 그냥 저장소. 내는 옥내 저장소. 외탱은 옥의 탱크 저장소. 암은 암반 탱크
저장소. 이송은 이송 취급소. 이거 앞 글자 가지고 헷갈리지는 않으시겠죠. 그럼 10배, 100배. 100보다 크니까 500배. 그럼 얘가 2000배예요. 그게 아니고 100보다 큰 150배. 150보다 크니까 200배. 모두라는 건 배수에 관계없이 이것이 예방 규정이에요. 거기다가 지하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가 뭐다? 이게 정기검사 대상. 여기서 뭘 뺄 거냐? 요거 자체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그걸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예방 규정이 나와 있는 것들은 뭘 적용해? 안전거리와 보유공지를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보유공지에 대해서 제조소니까 일반 취급소에 규정한다 하니까 얘는 보유공지가 10배 이하, 10배 초과해서 3m, 5m 나눠주는 거고요. 얘는 지정수량이 관계없이 모두니까 지워버려요. 그럼 남는 거는 요 세 개를 가지고 보유공지를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머리를 딴 게 아니고 수강생 분 중에 한 분이 알려주신 거예요. 369 게임을 아세요? 369 1, 2, 4, 5, 6, 7 뭐라도 돼. 3, 6, 9, 12, 15 3의 배수로 가는 게임에서 6자만 5자로 바꿔요. 자, 그 다음에 건물 밖이에요. 건물 밖에서 뭐라고 있냐? 게임을 한다고요. 369 게임을 건물 밖에서. 그랬더니 게임을 하니까 사람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겠죠. 사람이 많아야지 판돈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1, 2, 5, 2소 1, 2, 5, 2소 건물 밖에서 1, 2, 5, 2소 해서 사람을 몰아와야지. 사람을 모은다고 상상을 하시라고. 그럼 여기는 보유공지예요. 얘는 배수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이제 모이니까 잡상이 필요 없잖아요. 이제 잡상이 필요 없이 게임 전문가들만 데리고 와야지. 그러니까 어디로? 타짜들만 모아서 건물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1, 2, 5, 2소. 자,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진검승부를 했더니 전문가들이 하나, 둘, 셋, 5, 10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모이니까 본격적으로 게임을 해야겠죠. 본격적으로 게임 하려니까 판돈을 올릴 거예요. 판돈 얼마로? 500, 1000, 2000, 3000, 4000으로 판돈을 올릴 거란 말이죠. 올려서 결국은 무슨 게임을 한다? 369 게임을 한다고. 3, 5, 9, 12, 15 게임을 한다. 한 줄에 이것만 적어 놓으시고 예를 보시죠. 자, 문제를 봤더니 2550리터를 옥내에다가 그것도 내화에다가 넣는데요. 그럼 요걸 보시고 옥내에다가 내화로 넣는데요. 내화로. 요게 내화예요. 비내화는 그렇지. 비내화는 1.5로 곱해요. 비내화는 곱하기 1.5를 한다. 이거를 세로로 쓰세요. 이제 가로로 하나 둘 셋 1, 2, 5, 2소 하나 둘 셋 50m를 세로로. 그래서 1, 2, 5, 2소 초다. 요거 안 헷갈리시겠어요? 일부러 소자를 넣은 거예요. 1, 2, 5, 2소 초과다. 그러면 10부터 해서 1부터 10배, 20배, 50배, 200배. 여기는 200배 초과. 초과니까 여기 이하가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는 50 초과. 그러니까 여기는 50 이하. 20 초과. 여기는 20 이하. 10배 초과. 초과.
10배 이하. 그리고 옆에다 쓰세요. 1, 2, 5, 2. 하나, 둘, 셋, 50입니다. 하나, 둘, 셋, 50입니다. 뒤에다가 미터만 바꿔주면 끝나죠. 내와 주구조가 아니었다 그러면 얼마? 곱하기 1.5 비내화면 1에 1.5니까 1.5 2에 1.5니까 3 3에 1.5니까 4.5인데 반올림에서 5 5에 1.5니까 7.5인데 요게 조금 헷갈려요. 7.5인데 10으로 하죠. 10에 1.5는 15. 이게 비내화다.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내화라고 종종 써요. 그러니까 1, 2, 5, 2 하나, 둘, 셋, 50입니다. 그러면 정경해주면 돼요. 얼마? 2250리터. 2550인가요? 2250인가? 2550인가? 2550. 2550을 뭐로 나눠져요? 지정수량으로. 얘 지정수량은 50리터. 하시면 얼마 나와요? 계산을 두들겨 봐야 되나? 계산기 안 가져왔네. 얼마 나옵니까? 계산기 50 51. 그러면 51을 찾으면 되죠. 여기서 51 51 51 51 51 50에서 200이네요. 5m죠. 그래서 이 답은 5m 5m 이상. 똑같은 문제가 3번이 나왔는데 거의 10회 단위로 나와요. 그죠? 이렇게 복잡하게 외우시면 그냥 5m 이상 암기하시면 되지. 숫자 똑같이 나왔어요. 2550으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필기 때 같이 이런 걸 다 했으면 실기 때 그냥 회생하시면서 간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필기를 학원 개설해봤는데요. 아무도 안 와. 왜냐하면 위험한 기능장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관리사 공부하실 거 전초 단계로 생각하시니까 아유 그거 학원 뭐라도 하냐 시간 아까워하고 안 오셔. 요번에 실기시험도 5주밖에 안 되니까 학원비가 아까워서 안 오시는 거야. 그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요번에 관리사하고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관리사 1차 준비하신다고 안 오신 것 같아요. 자 73번 보시죠. 했던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할게요. 에테르, 디에틸 에테르를 장시간 방치하면 산화되어 폭발성 과산화물이 생성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과산화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려면 KI 10% 옥화칼륨 용액해도 되고요. 요오드와 칼륨 용액해도 되고요. 1분 이내에 황색으로 바뀌면 변한다. 황색으로 나오는 변화 하나 있어요. 어디요? 질산이 뭐하고 반응할 때 황색으로 바뀌어요? 질산이 단백질하고 반응할 때 황색으로 바뀌어요. 이걸 무슨 반응? 크산토 프로테인 반응이라고 그래요. 크산토 프로테인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생성된 과산화물을 제거하는 번은 황산 제1철 또는 환원철을 넣어준다. 이거 안 써도 돼. 그냥 황산 제1철 환원철만 쓰셔도 돼. 황산 제1철, 제2철, 제3철이 있어서 헷갈리시잖아. 황산 제1철이나 환원철을 쓰시라고. 과산화물 생성 방지 방법은 40ml 구리망에 넣어둔다. 74번 에틸 알코올을 진한 황산에 넣고 140도씨로 가열시켰을 때 생성되는 특수인화물 중 그 종류와 위험들을 구하시오. 진한 황산 별표 땡땡땡땡땡 치시고 황산은 뭐다? 황산은 촉매제다. 그래서 지금부터 위험물에 반응해서 황산이 나가면 촉매제예요. 반응을 빠르게 할 뿐이지 본인이 반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요. 그 얘는 촉매를 빨리 시키니까 반응을 빨리 시켜. 촉매제이면서 얘는 반응을 하고 나면 황산이 들어가서 반응하면 거의 99%가 다 탈수제예요. 탈수다. 이탈을 시킨다. 물을. 그럼 반응식의 중간에 진한 황산이 들어가면 진한 황산은 여기 들어갈 거예요. H2SO4. 반응식이 안 들어가. 근데 결론은 뭐 나온다고요? 물 나온다고요. 그러면 에틸 알코올에 진한 황산을 넣었대. 에틸 알코올을 쓰시면 되지. C2H5OH. 여기다 황산을 넣고 가열시켰대. 자, 그러면 이거 여기서 생각하실 게 가열을 시켰어요. 이게
알코올 램프의 모양이에요. 가열시켰는데 H2SO4. 반응식의 중간에 들어가지 않아. 다만 반응을 하기 위한 촉매질을 넣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답은 뭐 나온다고? H2O. 자,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진할 황산이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촉매제예요. 그럼 얘 스스로 반응한다는 거야. 요거를 이렇게만 한번 그려보세요. 구조식으로 그려보니까 더 낫겠다. 구조식으로 요렇게 한번 해보시죠. OH 공부하시다가 한 번만 그려보시면 돼요. OH를 조금 좀 다르게 표현할게요. 여기에 OH, 여기에 OH.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가 뭐가 빠져나간대요? 물. H2O. 그러면 요 H2O가 이렇게 빵 튀어나갔고, 남는 것끼리 보니까 어떻게 돼요? C2H5가 하나 붙어 있고, O가 와 있네요. 뒤에 C2H5가 와 있죠. 아, 디에틸에틸이구나. 그럼 이거는 디에틸에틸의 제법이에요. 다시 한번. 에틸알코올의 제법입니다. 140도씨로 가열을 했다. 촉매제로 황산을 넣었다 하니까 물이 나갈 것이고 디에틸에틸가 나갔다. 이 특수인화물은 디에틸에틸이다. 그 디에틸에틸의 위험도를 구하라. 1948 위험도 24.79다. 이런 문제 나오면 밑에다가 구조식 한 번만 그리시고 이렇게 딱 묶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한 방에 암기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75번. 물과 접촉할 때 반응하는 기체를 써라. 기체를 한 가지씩 써라. 발생 기체. 자, 그 다음에 반응식도 써라. 자, 칼륨 반응하면 수산화칼륨과 뭐 나온다? 수소. 이거 다 암기하셨잖아. 칼륨 어디? 제3류위험물. 물과 반응하면 가연성 가스가 나오는 금수성 물질이다. 탄화칼슘 제3류위험물로서 금속의 수소, 금속의 인, 금속의 탄화물이다. 뭐 나온다? 탄화칼슘은 아세틸렌. 칼슘의 탄이니까 CH2, C2H2. 탄화알루미늄, 알루미늄에 탄소가 들어가는 거니까 메탄 나온다. 이거는 그냥 암기에 대해야 돼요. 어느 정도. 과산화바리움 제1류위험물에 있는 무기과산화 물과 물과의 반응은 산소는 한다. 황린 뭐에다 저장한다? 물속에 저장한다. 그러니까 물과의 반응이 없다. 발생기초는 뭐 반응식 안 해도 되죠? 칼륨 했고 탄화칼슘 계속 했고 요거 했었고요. 요거 했었잖아요. 안 해도 해요? 하라고 하면 하고요. 이건 제발 부탁인데, 제발 부탁인데, 제가 그렇거든. 집에 가서 혼자 아무도 얘기 안 하고 혼자만에 딱 한 번만 딱 해보시면 답 나와요. 그래서 득도라 그러죠. 득도. 한 번만 보셔도 득도를 하십시오. 76번. 휘발성이 강한 무색 투명한 특유의 향이 있는 액체다. 분자량이 74.12이다. 지정수량이 50이다. 휘발성이 강한 특유의 향이 액체다. 위험물 인류에서 융주 중에 액체는 인화성 액체와 산화성 액체. 지정수량이 얼마래요? 50이래요. 그러면 제4류 위험물의 특수인화물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자량이 74래요. 분자량이 74? 특유한 향이 있다? 벤젠 화합물은 다 독특한 향이 있어요. 이 문제도 되게 까다로운 문제야. 산을 쓰시고 방법이 없잖아요. 뭐 C2H5, OC2H5, CS2, CH3, CHO, C O 6 5. C가 4개, H가 10개, O. 12
곱하기 4 더하기 10 더하기 16 48에 58 68에 74인가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CS2 12에 32 곱하기 2 64에다가 76 C가 2개에 H가 4개에 5 24 더하기 4 더하기 16 20에 44네요. C가 3개니까 36 더하기 6 더하기 16 3 4 5 58이네요. 오래 안 걸린다고요. 해도 시험장 가셔서. 그래서 제가 특수인화물은 반드시 이거 구조식으로 시성식으로 암기하라는 얘기예요. 시험장 가서 시험 얼마 안 걸려. 한 문제 푸는데 5분이라고요. 5분. 제가 되게 강조드려서 말씀드리잖아. 시간이 모자란 게 아니라 시간이 남아. 그러니까 얘는 디에틸에틸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시성식을 써라. 구조식을 쓰라 그러면 구조식 뭐 몇 번 했잖아요. 가운데 5가 들어오고 방금 전에 했네. 74번인가 구조식 했네. 넘어가시죠. 특유한 향이 나는 무색의 액체로 분자량이 53이고 B점이 77도인데 인하점이 영하 5도씨이고 지정수량이 200이래요. 지정수량 200인 걸 가지고 단서 조건을 찾아서 문제를 가야죠. 이런 문제는 답 안 나와요. 특수인화물도 아니고요. 제1서기로 이렇게 나오면 답 안 나와. 그러면 지정수량 200인 거는 제1서기류기에 비수용성밖에 없어요. 비수용성. B점 안 외웠잖아요. B점은 특수인화물만 외우고 뒤에 거 외우지 말라 그랬잖아. 분자량 53을 가지고 유출해야 돼. 자, 근데 벤젠 유도체는 다 벤젠이 있어요. 탄소가. C가 6개, H가 6개예요. 기본적으로 12 곱하기 6 하면 76이 나와요. 그래서 벤젠 유도체는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일석이류에 또 수용성 해당 안 돼. 근데 이거 우리가 외운 거에 없어요. 얘를 비닐류가 아크릴, 니트릴. 그래서 아크릴로 니트릴이라고 명칭을 하지만 우리가 안 배웠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암기를 하셔야 돼. 시험장 가서 유추하시고 뭐하고 하지 마시고 이 문제 46개 때 한번 나왔으니까 분자량 53이 되면 아세톤 니트릴이구나. 아세톤 니트릴의 구조식은 C가 2개, H가 2개이면서 이중결합을 하고 있고 여기에 C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세톤 니트릴이에요. 구조식으로 쓰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구조식을 써 놓으시라고요. 제가 한 4년 전에 하도 궁금해서 위험물을 정리해 볼 양 해가지고 국가위험물 정보 시스템에 가서 모든 위험물을 수천 개를 달하는 거 다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일석이류로 빼서 정리를 했거든요. 일석이류만 149개 남아요. 거짓말 안 하고 일석이류만 149개 나와요. 그거를 인하점, B점, 연소점 다 적는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이거를 내가 정리한들 수강생분들이 그걸 암기할 수 있겠어요? 암기 못해요. 어차피 암기 못할 거면 아시는 거 정확히 쓰시라고. 다만 간연도에 나온 건 또 나올 수 있어요. 100kg의 이황화탄소가 150도씨의 물과 반응하여 반응하는 반응식과 이때 발생하는 독가스의 최적이 800mmHg 150도씨에서 몇 세제곱미터인지 쓰시오. 여기서의 문제는 100kg의 이황화탄소가 150도씨의 물과 반응한대. 이황화탄소는 물과 반응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물과 반응하지 않으므로 물속에 저장한다. 물은 물인데 어느 물? 이황화탄소에
자꾸 걔가 나왔어. 이황화탄소는 얘 특징은 뭐냐? 비중이 얼마다? 비중이 1.26이다. 얘는 물보다 무겁고 얘는 어디다가 저장한다? 물속. 물은 물인데 물속에다 저장한다. 그래서 물에다가 저장할 거예요. 왜? 비중이 1.16은 물보다 크니까. 여기다 CS2를 넣을 거고 여기다가 물을 채운다고요. 이런 수조예요. 수조. 이러한 탱크를 넣는데 이거 탱크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근데 굳이 수조라 그랬어. 우리가 얘기하는 수조라는 거는 지하 저수조 등등을 보면 이렇게 담을 싸서 물이 흘러나가지 말라고 쌓아놓은 게 수조라 그래요. 얘 두께가 얼마? 0.2m. 0.2m에 여기다가 또 물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0.2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된 수조에 넣는다. 수조 안에다가 탱크를 해서 넣는다. 비중이 1.26이니까. 넣는 이유는, 물속에다 저장하는 이유는 가연성 가스의 발생을 방지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의문이 들죠. 그러면 얘는 물과 반응하지 않으니까 넣는데 시험 문제 자체가 물과 반응을 한대잖아요. 조건은 뭐다? 150도씨. 물이 150도가 되면 물이 액체 상태의 물이 아니고 뭐예요? 기체죠, 기체. 그래서 수증기와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C니까 C요. S요. 물과 반응하면 C가 물과 반응할 때는 모르는데 S가 물과 반응할 때는 뭐 나와요? S 황이 물과 반응할 때는 황화수소 어디에 있었어요? 삼황아린이 이는 반응해서 포스핀 인산이 나온다 그랬지. 황은 황화수소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죠. 황화수소와 이산화탄소가 나간다. 이건 뭐 암기를 하셔야 돼요. 황화수소가 나간다는 거는 황이니까 물과 반응하면 황화수소 그대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남는 거가 H2, 이거 있는 거 가지고 설명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 자, CS2가 H2O와 반응하면 황화수소 H2S가 나간다. H2S가 하나인데 여기 S가 두 개니까 여기 두 개 넣어주고, 두 개니까 H가 두 개니까 여기 두 개 넣어주고, 그러고 나서 남는 게 뒤에가 O2가 남았네요. 앞쪽에 C가 하나 남았네요. 그래서 CO2. 이것만 기억하시면 요거는 저절로 유추돼요. 몇 도씨에서? 얘가 150도씨에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때 반응하는 반응식을 써라. 반응식 썼어요. 그 다음에 이때 발생하는 독성가스의 최적이래요. 독성가스. CO2는 독성가스라고 하지를 않아요. 농도가 짙을 때 독성이지. 근데 이 문제를 또 태클을 걸 수도 있어. 이거 자체도 독성가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CO, 이산화탄소는 독성가스라는 얘기를 안 해요. 일산화탄소가 독성가스지. 일산화탄소가 몸속에 체내에 들어가면 헤모글로빈과 반응을 하여 산소와 공급을 차단하는 일산화탄소가 CO2는 독성가스가 아니라고요. 황화수소만 독성가스로 잡아주면 돼요. 그럼 얘가 100kg, 0.082, 150도쇼. 그 다음에 800이니까 얼마나 나누는데 760은 나눠주면 돼요. 그 다음에 분자량, 이용화탄소 분자량 76. 얘가 1몰이 들어갔을 때 독성가스는 2몰이 나온다.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이용화탄소 문제 나왔으니까, 이용화탄소는 무슨 액체? 순수한 거는 무색 투명이에요. 하지만 공업력은 황색이에요. 공업력은 황색. 도시가스 순수한 것은 무색, 묵치, 무미예요. 하지만 도시가스에는 뭘 넣는다? 냄새 나게끔 하여. 그래서 도시가스에 넣는 게 무슨 냄새라고 하더라? 달걀 썩는 냄새? 생선 썩는 냄새? 도시가스 생선 썩는 냄새. 그래서 간은 무색 투명, 하지만 불순물은 황색으로 착색하다. 연소시에 무엇을 발생한다? 연소시 CS죠. C는 CO2, S는 SO2.
연소시 이산화황,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이산화황, 이산화탄소를 발생한다. 연소시 색상은 얘가 무슨 색깔이었어요? 청색. 얘는 무색. 그러므로 연소시에는 청색이다. 한번 보시면 암기하실 거예요. 79번 무색 투명한 액체에서 일광을 쪼이면 황색으로 변하고 벤젠, 에테리, 유기용제 등을 넣고 고무, 가, 황, 촉진제로 사용하는 것의 명칭을 써라. 그러면 무색 투명한 액체 일광이 쪼이면 황색, 에테르, 벤젠, 유기용제 넣으니까 에테르는 아니야. 가장 대표적인 게 CS2예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1차 공부하실 때 고무 상황이 CS2에 녹냐 안 녹느냐, 고무 상황만 안 녹고 나머지는 녹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왜 CS2가 나와요? 황린, 정린, CS2에 녹지 않는다. 왜 그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냐고. 용제예요, 용제. 설탕 어디다 녹여요? 물에다가. 소금 어디다 녹여요? 물에다가. 고무를, 그러니까 화학물, 일반 화학물질, 유기화학물질 나오면 걔를 어디다 녹여요? CS에다 녹인다고요. 가장 독하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해요. 우리 저 초등학교가 제가 졸업할 때가 76회야. 예, 지금 아마 120회 정도 됐겠, 120회까지는 안 됐겠구나. 한 110 몇 회가 될 거예요. 예, 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 건물이 외정시대 때 일본 놈들 조선통 다스리기 위한 무슨 사무실 있잖아요. 그런 거야. 그런 건물이야. 그거를 부시지 않고 그냥 학교로 썼단 말이에요. 계속. 그 학교 바닥이 뭐겠어요? 마룻바닥이죠. 예, 마룻바닥이니까 선생님이 양초를 가져오래. 저 지금도 기억을 해. 선생님이 양초를 가져오래. 그리고 양초를 애들이 다 가져오면 선생님이 세수대야에다가, 지금 뭐 세수대야죠. 예, 세수대야에다가 양초를 넣어.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세수대야에 양초를 넣는 게 아니라 세수대야 뭐 어떤 액체가 담겨 있어. 그리고 거기다가 양초를 넣어요. 그럼 이 양초가 녹아가지고 투명인 그 물 액체 같은 게 시간이 지나면 하얗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왁스야, 왁스. 그 하얀 게, 무색 투명한 게 뭐예요? 휘발유였어요, 휘발유. 휘발유가 녹이는 거야. 유기용제라고요. 뭐를? 양초를. 양초가 우리 배우실 때 화학명은 뭐예요? 제3유위험물을 어디다 저장해요? 칼륨, 나트륨, 석유에다가. 등유, 경유, 파라핀. 그때 그 파라핀이 양초예요. 파라핀은 녹는 온도에 따라서 상온에서 녹으면 액체 파라핀, 상온에서 안 녹으면 고체 파라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파라핀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기용제다. 그래서 CS가 대표적인 유기용제다. 산화프로필렌의 사용 금속 두 가지, 구은수마, 구리, 은, 순, 마그네슘. 관은 폭발을 한다. 이유는 금속의 아세틸레이트,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위험한 이유는 금속의 구리, 은, 순, 마그네슘과 마그네슘과 반응하여 폭발성의 아세틸레이트를 생성하기 때문에. 81번은 특수이론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82번 제일법이니까 하겠습니다. 촉매가 존재한다. 그러면 촉매가 존재했으니까 H2SO4 황산이라는 얘기죠. 에틸렌이 물과 합성하였다. 그러면 합성하는 방법이래요. 에틸렌을 물과 합성하는 방법. 그럼 에틸렌에다가 물이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그죠? 에틸렌에 물. 에틸렌은 C2H4 이중결합. 이중결합이 그렇게다가 이중결합. C2H2 물 H2O가 반응했다. 또는 방법이나 당밀 등의 발효 방법 등으로 제조하는, 이걸로 제조를 했대요. 뭔가를 제조했으면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도 똑같이 써보세요. 여기다가 요 모양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죠. C 원래 모양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중 결합을 가지려니까 이렇게 됐겠죠. 여기에다가 뭐가 온대요? H2O. 그러면은 H2O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원래 여기 H가 있었을 거예요. 에탄이에요. 이 산소가 어디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죠. 구조식을 그리고 거기다 강제로라도 맞춰요. 기억이 안 나시면. 그럼 이거는 에탄올이에요. 에탄올. 화학식 에탄올. 소화효과가 가장 우수한 포는 에탄올은 수용성이니까 알코올포. 포소약제가 우수한 이유는 알코올포는 수용성 액체 위험물에서 소포성 효과가 있으므로 알코올포를 사용하여 포가 깨지지 않도록 한다. 지금 몇 번까지 풀었어요? 82번? 그 페이지 83번까지 하고 좀 쉬죠. 83번. 제4리 위험물 중 착화점이 100도래요. 딱 눈치채셔야지. 착화점. B점은 얼마? 46도. 착화점은 100도라 그랬어요. 90도 또는 100도예요, 얘도. 이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90도라고 하고요. 소방에선 100도라 그래요. 90도나 100도나 여러분들 보시기 그냥 같은 거로 보세요. 특수유난물질 착화점이 가장 낮은 거다 그럼 이氧화탄소밖에 없어. 이 물질을 100g을 연소시킬 때 완전 연소 반응식과 발생하는 가스의 총 부피를 연소 반응 CO2, SO2 얘가 얼마? 100g이래요. 온도 규정 없죠? 그러면 RT가 얼마다? 22.4. 내 거는 1이고요. 근데 완전 연소 방식이 발생하는 가스의 총 부피. 가스 이거부터 좀 조심하시라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는 요 CO2하고 SO2하고를 다 가스로 봐야 되냐, 뭐로 봐야 되냐라는 얘기죠. CO2는 일단 가스예요. 얘는 영하 78도씨 이하에서는 고체고 상온에서는 액체라고요. SO2 가스로 봐야 돼요. 그럼 두 개가 합치면 산몰이라는 얘기죠. 이게 따지고 보면 발생하니까 이거 되게 문제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기출문제고 두 번이나 나왔잖아요. 기출문제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설명한 대로 이거 가스다 이거 가스다. 그래서 원래 이 화학식에 보시면 그냥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스예요. 만약에 얘가 가스가 아니고 다른 거였다 그러면 별도 표시해요. 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해서 암기하시면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유추 해석하셔서 얘는 가스구나. 그럼 발생하는 총 부피는 계산하시면 88.42가 되겠네요. 83번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오늘 139번까지 가야 되니까 조금 양이 많습니다.